지금서부터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강의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다시 끄집어내셔서 이번 강의에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 무엇이냐? 하락 추세 중인 무거운 이평선을 상승 추세로 바뀐 가벼운 이평선이 뚫는 모습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며 흔히 매수 시점으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평선끼리 교차뿐만 아니라 이평선과 캔들의 교차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하락 추세 중인 무거운 이평선이 240일 있고 그 아래 120일, 60일, 20일, 5일선. 자, 이렇게 있는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역배열로 주가가 흐르다가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어떤 이평선이 가벼운 이평선이, 그러면서 상위 이평선을 뚫습니다. 자, 그때 요런 뚫는 시점, 요 시점을 각각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5일선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21평선이 뒤따라서 돌파를 하게 됩니다. 자, 돌파를 하면서 또 어떤 모습이 났습니까? 골든 크로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20일 되면 어떤 이평선? 네, 60일 이평선이 뒤따라 올라가고요. 60일 이평선이 올라가면은 무슨 이평선? 네, 120일 이평선이 위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줍니다. 골든 크로스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이평선과 이평선의 교차, 즉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우리가 그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추세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뚫게 되면은, 그리고 그 힘이 강하면은 20일 이평선이 하락 추세였다가 다시 5일 이평선을 따라서 갑니다. 20일 이평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60일 이평선이 또 20일 이평선을 뒤따라 가게 되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하락 추세였던 그 주식이 점차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즉, 거시적인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골든 크로스는 분명히 매수 시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전 투자를 하다 보면은 꼭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의 그 진실 혹은 비밀이라는 강의로 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사면은 물릴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 자, 데드 크로스. 상승 추세 중인 무거운 이평선을 하락 추세로 바뀐 가벼운 이평선이 뚫는 모습을 데드 크로스라고 하며 흔히 매도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데드 크로스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마찬가지로 그 몸통을 뚫는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몸통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실수를 하고 당했습니다. 몸통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인 무거운 이평선을 하락 추세로 바뀐 가벼운 이평선을 뚫을 때 뭐라고요? 데드 크로스가 나는 거죠. 자, 여기 상승 추세였던 5일 이평선이 하락 추세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입니까? 상승 추세 중이었던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240일 이평선을 뚫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거를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일 이평선이 하락 추세로 바뀌다 보니까 20일 이평선이 밑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무슨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밑으로 향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121 이평선도 밑으로 따라가게 되는, 즉 이렇게 수차적으로 상승 추세였던 그런 힘들이 데드 크로스에 의해서 하락 추세로 바뀐다는 거죠. 즉 데드 크로스는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타이밍이 맞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또 우리가 데드 크로스가 났다고 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책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주식을 팔라고 하는데 팔고 나면 꼭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천을 하시다 보면 꼭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드 크로스와 진실 크로스의 그 진실이란 그런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요, 확실히 주가는 빠지는 게 정설이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의미를. 이평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란 5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5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주식을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5일 이동평균선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지난 5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뭐? 5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즉 공포가 다가온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뭐? 지난 5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걸 안 팔면은 더 큰 손해를 볼까봐. 그러면은 여기 데드 크로스 5일 이평선이 21 이평선을 뚫는 여기에는 데드 크로스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5일 동안 이 주식을 파는 사람들, 이제 꺾였으니까 매도세가 되겠죠. 5일 이평선이 꺾였으니까 매도세가 되겠죠. 5일 동안 이 주식을 판 사람들의 매도 강도가 지난 20일 동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 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욕구를 깼다는 겁니다. 5일 동안의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지난 이 주식을 20일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매수 심리 혹은 매수 대기 심리를 깨버렸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무언가 굉장히 악재가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강도가 어디가 더 세냐면요,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깬 강도와 121 이평선이 241 이평선을 깬 강도가 어느 게 더 셀까요? 네, 당연히 여기가 더 세죠. 그죠? 여기가 더 셉니다. 이 자리가. 장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는 자리가 더 세죠. 어디? 여기보다는 즉 5일 이평선이 20 이평선을 데드 크로스가 난 자리보다는 120 이평선이 240 이평선을 뚫고 지나간 자리가 더 매도 강도가 셉니다. 반대로 골든 크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이평선이 21 이평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 5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위에 물려있는 21 이평선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그런 매도 욕구, 본전 욕구를 다 뚫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무언가 이 주식에 좋은 게 있으니까 불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지난 20일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도 욕구를 다 극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의 그런 힘과 여기의 힘과 121 이평선이 241선을 뚫고 올라간 여기의 힘을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셀까요? 당연히 여기가 더 세겠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더 세겠죠. 이 자리가 더 셀 겁니다. 그죠? 즉 상위 이평선과 상위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그 주식은 중기적으로 더 상승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의 논리상 다음 강의 때 요 챕터 끝나고 다음 강의 때 그 증거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위 이평선 무거운 이평선끼리 데드 크로스 혹은 골든 크로스가 날 때와
가벼운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가 날 때 그 힘의 파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골든 크로스에서 샀는데 왜 물리고 데드 크로스에서 팔았더니만은 다시 올라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정의였습니다.